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은 자, HTML 영역과 스크립트 영역으로 나눠서 당장의 위에 부분을 처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src로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js 안에 src 안에다가 자, 동일한 그냥 확장자 이름하고 파일하고 똑같은 이름의 JS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JS를 클릭하시면 이대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뭐 별거 있나요? 자, 서버 구형 간단하게 해놓고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마우스 왜 끊기지?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개발자 모드 띄워놓고 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생성 잠수에 대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생성 잠수는 제작하려면요, 함수의 이름이 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파스칼 케이스예요. 파스칼 케이스가 뭐예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거죠. 함수 이름 자체를 만들 때. 자, 이 부분을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변수로 지정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파스칼로 사용하시면은 아, 이것은 생성자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자, 유저 뭐 세팅 이라는 뭐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펑션 자,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어떤 사용자의 이름을 담아서 기능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원하는 형태는 자, 요거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하나 하고 갈게요. 자, 뭘 하나 할 거냐면 자, 여기 변수 유저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저는 이름이 이렇게 중괄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아이는 자, 사용자의 이름 그러면은 user.name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용자의 이름을 하나 만들고 또 해당하는 유저의 age 나이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적게 쓸게요. 20살이다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메일이다 라고 쓴다면 여기다가 이메일을 열심히 작성을 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유저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고 딱 이 상황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객체에다가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 다시 그러한 데이터를 매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을 어딘가에 자료를 보낸다라고 해버리면 조금 양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얘네들을 세팅할 때 매번 조금 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인자 3개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름, 나이, 이메일 이런 수치가 바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 생성 잠수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인자, 자, 소위 말하는 네임과 나이와 이메일을 만든다라고 치면 자, 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이름을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임이라고 쓰자. age라고 하는 것은 age라고 하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이라고 하자 라고 쓸 건데 앞에 있는 네임과 뒤에 있는 네임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여기 이름을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또 age는 유저 age 이메일은 유저 이메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앞에 들어가 있는 이 네임 자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요. 어차피 그대로 쓰려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일 거예요. 그게 뭐냐? this 이라는 형식을 붙일 겁니다. 자, this 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인 다음에 사용하시면 자, 요 형태 자체가 일종의 객체로 바꿀 수 있는 형식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보시는 this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단순하게 지금 상태를 하기 전에 this라는 개념이 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this 그냥 단순하게 this라는 라인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요. 확인하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윈도우에 들어간 객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윈도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location 뭐 이렇게 쓰면은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죠. this.location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this는 윈도우라고 방금 전에 보셨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쓰면 window.location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아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기능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얘기한다면 콘솔, 로그 아니면 알럿 이런 아이들 모두 전부 다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 결과 하시면 window.console.log 하시면 결과 나오죠. 똑같은 개념으로 this.console.log 하시면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this라는 개념은 첫 번째 윈도우 객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함수 안에 쓰긴 썼는데 자, 함수 안에 쓰기는 썼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무언가 받아주는 역할을 해서 쓰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은 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유저 중에 한 명을 자, 유저 1
해놓고 저 유저 세팅이라고 하는 아이를 쓸 건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앞에다가 new라는 기호를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앞쪽에 만들었던 함수의 기능을 뭐 한다? 복제한다. 네. 자, 기존에 만든 함수의 기능을 복제 처리합니다. 근데 복제하는 게 진짜로 함수 자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복제해서 뭘 하느냐면 객체로 변환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new 연산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되게 뭐 용어들이 어렵죠. 자, 가장 많이 설명 안 하면서 넘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인스턴스화했다, 인스턴스 처리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능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냥 언급하고 끝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있는 세 가지의 값을 전달하시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제 이름 쓸게요. 두 번째 나이, 자, 30대로 가야지.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집어넣은 데이터는 분명히 함수에다가 누구로? 아규먼트, 메소드 처리되어 있는, 메소드는 아니군요. 자,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까 위에 보셨던 이런 객체로 처리된 형식과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로 유저 1. 그럼 보시는 것처럼 유저 세팅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그렇죠? name, age, email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안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name 하시면 이름을 받아올 수 있고, age 하면 거기에 따른 나이, 이메일 하면 이메일 주소를 받아올 수 있게끔 처리가 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 자, 그럼 제가 이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자료를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실질적인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함수를 사용했지만 데이터는 각각 따로따로 처리한 형식으로 맞춰지면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유저 2에 대한 값으로 결과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메일 부분을 따로 입력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 부분은 생략하고 undefined로 넘어가고 퍼피와 10살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확인하시면 그냥 값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하나, 둘, 어떤 한 가족에 의한 데이터다, 어떠한 범위, 그룹에 대한 범위에 대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은 한 군데 모아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뭘로 묶겠어요? 묶을 데이터가 없는 거죠. 왜? 이들의 어떤 주체, 제목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뭐 이렇게 체크해 보고 싶은 거죠.
유저 1의 그룹 네임이라 하면 어떤 형식을 확인하고 싶어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그럼 값은 당연히 undefined예요. 왜냐? 정해놓은 게 없거든. 아무런 지칭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 대한 데이터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그룹 네임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면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저 세팅에다가 함수에다가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이라 쓰시고 그룹이라고 쓴 다음에 이것은 가족별 가족 명단 체크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사실상 없던 데이터잖아요. 위쪽에 없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제목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쓰면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보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그룹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다가 그 값을 담아놓은 형태로 되는 거죠. 생산 자체는, 내가 만들려는 생산 자체는 여기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유저네임, age, 이메일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수정 가능한 데이터는 이곳에 따로 작성하지만 별도의 제목을 설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따로 생성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은 생성자에 담길, 뭐 꼭 생성자는 아니에요. 담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객체, 별도의 처리되는 기본 값, 기본 객체, 이렇게 이해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차후에 조금 바꾸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 유저 세팅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어딜 보더라도 그룹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그룹 2 해가지고 별도의 세팅 값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 리스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시면 들어있나요?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유저1에 그룹 2 저장 undefined. 분명히 내부에 만들어 놓았지만 new라는 객체로 처리되는 기능을 통해서 만듦과 동시에 난 기본적으로 이 값이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놨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앞에다가 this 붙이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자, this라는 값을 붙여서 해당하는 데이터 내부에다가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쓰면 이 형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의 .그룹이라고 만든 형식과 달라지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안 쓰고 처리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씁니다. 자, 그럼 이 프로토타입의 그룹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이렇게 값만 쓰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아이들을 쓰는 여러 가지 뭐 세팅 중에는 이런 기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세팅이라고 해서 프로토 타입 썸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그냥 true 체크 뭐 이렇게 할게요. 자, 하면 펑션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뭐 this.name 뭐 this.age를 나누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값을 체크를 하신다면 해당하는 아이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했을 때 그 연산이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단순하게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의 결과를 확인을 하신다면 뭐 유저 1에 들어가는 true 체크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들어온 어떤 값을 수행해서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따른 값으로 연산이 되게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연산으로 집어넣었지만 이 아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단순하게 생성자 함수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원래 있던 이름을 써놓고 그거를 객체로 변환했을 때 해당하는 아이에다 이름을 내가 새로 생성을 해버리면 변환 값으로 그대로 도출됩니다. 왜냐? 바로 보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프로토타입으로 처리한 아이는 이 그룹이라는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객체 안에? 모르잖아요. 객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이니까 이걸 수정할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저 1. 그룹 하면 생성은 되겠죠. 이건 본래 있던 기능은 사실은 아니니까. 그럼 이 아이를 확인해 보면 자, 유저 1의 그룹이라는 아이가 없다가 별도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원 형식은 따로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원본 타이틀 자체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서 쓰면 자, 어떻게 될까요? 추가가 되긴 하겠죠. 물론 이것도 원 형태를 다시 끄집어내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을 강제로 삭제하거나 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찍어도 내가 강제로 바꿔도 뭐하니까?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자, this라고 하는 아이는 첫 번째 윈도우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왜?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this라고 썼을 때 그 결과물은 자, 윈도우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두 번째는 this. 지금 보시면 딱 아시겠죠? 두 번째 this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는 이 변수를 가리킵니다. 네. 왜? 유저 세팅을 했을 때 함수를 처리했을 때 들어온 아이에 어디에 들어있는 name, new 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객체화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this.name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저 1에 들어있는 시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is는 누구예요? 바로 이 유저 1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유저 2가 되겠죠. 두 번째 디스 객체 이름이 되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obj fn이라고 쓸게요. 자, 펑션 처리했을 때 a 라고 쓰면 this 알파 라고 썼을 때 a다 라고 써주면 형태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우리는 생성자 함수로 처리했을 때 변수 알파는 new obj fn 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다가 제가 a, b, c, d 라고 쓰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this는 가리키는 i를 놓고 봤을 때 알파 라고 놓고 보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값을 도출하게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를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펑션 내부에 들어가는 this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프로타입을 뭐 엄청나게 많이 예시보다는 한두 개만 더 보자면, 자, 약간 이런 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똑같아요. 자, set by 은 자, 펑션 자, 넣어줍니다. 이때 자 내가 세팅해야 되는 메뉴라고 할까요? set 메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메뉴를 하나 세팅해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세팅해야 되는 메뉴는 소위 말해서 자 브랜드와 그 다음에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his 브랜드는 브랜드다. this 타입은 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제가 써야 되는 i는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nar 쓰고요. this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추가하면 되죠. 링크 하고 자 this 하네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객체의 프로퍼티용으로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위쪽에 있는 요 인자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각각 매치시키는 이름입니다. 헷갈린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저는 상관없죠. 자,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세팅을 할 건데 이 아이의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담아 주려고 합니다. 자, 뭐 변수로 일단은 얘기를 하자면 자, set 자, 메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이름을 달아주고 싶어요. 무슨 이름을? 그냥 타이틀을 저는 겨울에 어울리는 음료라고 쓰고 싶은 거죠. 자, 이게 그냥 이 목적에 대한 주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쓰고 싶은 음료나 내용들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드링크 1 해가지고 new set menu 하고 이 안에다가 해당하는 브랜드나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자 라고 쓰고 S가 두 개인가요?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설명. 겨울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커피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링크는 뭐 네스프레소에 대한 이렇게 어떤 주소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냥 이게 끝이에요. 하나의 설정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내가 뭔가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목록과 처리해서 만들어 주시겠죠. 자, 예를 들어 원수 커피 뭐 리스트는 돼요. 그러면 커피 리스트에다가 푸시를 드링크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커피 리스트 찍어봐요. 그럼 당연히 set 메뉴라는 하나의 값이 들어갈 거고, 그 안에는 자, 브랜드는 네스프레소, 타입 쭉쭉 들어갑니다. 이때 제목이 있나요? 어딜 보더라도 제목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 이 타이틀이라는 건 없는 존재니까. 실제로 자, 커피 리스트가 아니라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드링크 1에 대한 값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타이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점 타이틀 써볼게요. 점 타이틀 당연히 없죠.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 싶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능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프로토 타입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져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이. 자, set 메뉴에 기본 내장되어야 하는 값을 우리는 요 데이터로 쓰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값을 써놓고 나면 당연히 커피 리스트 찍어보시면 set 메뉴가 하나 함수가 들어갈 거고, set 메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0번째에 대한 값을 찍어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이 안에 점 브랜드 확인해 보시면 네스프레소라는 값을 또는 타이틀이라고 확인하시면 겨울에 어울리는 음료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줄 수 있죠. 소위 말해서 그냥 카테고리라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그냥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먼저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 그냥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 프로토타입을 설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보자면 뭐 이런 형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자, UL이 있고 LI가 약 5개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li들에 대한 값을 가져오려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배열화 처리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i를 각각 선택을 하려면, 뭐 쉽게 말하자면 li만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는 document.query selector all 이라고 쓰시면, 자, 이건 그냥 li 요소를 가져오겠다라는 내용일 뿐이에요. 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도큐먼트 문서에 들어있는 query selector all, 그냥 모든 li 요소를 가져오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리스트 활용하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봤을 때 여기 앞에 보시면 노드 리스트라는 명칭이 들어갔잖아요. 이 명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다 뭘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진 형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 그럼 체크를 해볼게요. 리스트다 for each 라는 기능을 통해서 펑션 데이터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해당하는 이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열 요소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for each 각각 무언가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자 그게 들어가는 리스트의 배열들은 이 데이터가 li에 하나, li 하나, li 하나, li 하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스타일을 보더 값을 줘라 1픽셀 솔리드, 자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먹어요. 하지만 자 이때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자 노드 리스트도 사실 유사 배열이긴 하지만은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쿼리 셀렉터 all li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쿼리 셀렉터 ul 내부에 들어있는 그냥 자 li는 이렇게 할까요? ul 리스트로 바꿀게요. 하면 ul에 들어있는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로 안에 들어있는 ul 안에 들어있는 li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HTML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노드 리스트가 아닌 HTML 컬렉션은 완전한 유사별 개념으로서 for each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 형식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프로토타입은 단순하게 제목을 넣어주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단순한 제목의 개념은 아니고 어떠한 기능을 할당하고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은 재설정이라든가 추가 옵션을 주는 개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상식에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 개념이 맞는 건데요. for each는 배열 관계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작하지 않죠. 이것을 동작 가능하게 만드시려면 자, 해당하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몇 가지 변환을 거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각각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배열화 처리하려면, 실제로는 배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얘네들 객체예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많이 해보시는데, 자, 뭐 프로토타입을 프로토로 쓰면 되는데 바보같이. 자, 이렇게 하면 보시면 컬렉션 해가지고 중괄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보여지게 돼 있고 랭스를 찾아낼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아이들은 배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뭔가 바꿔주려면 다시 배열화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자, 근본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써먹게 하기 위한 조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제가 놓친 게 이거예요. 자, 이게 헷갈려요. 자, 괄호에 슬라이스에 괄호를 이제 안 붙였네요. 이 콜과 어플라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슬라이스라는 기능 자체는 배열화 처리해라 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 자체가 객체 자체의 본연에 있는 기능이에요. 본연에 있는 기능을 내가 써야 되는데, 그냥
얘를 없이 만들어 버리면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본연에 있는, 이렇게 쓸까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여기서 밑에서 얘기하는 본연 타입 형태에 담겨 처리할 수 있는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에요. 는 기능 중, 자, 값을 배열 형식으로 처리하기 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토타입 안에, 본연의 프로토타입에 같은 뜻이고요. 그 안에 배열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슬라이스. 어플라이는 위에 있는 유사 배열이든 뭐든 배열 형식으로 담기는 어떤 형태를 어플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랑 아래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쓰려면 아까 여기 있는 리스트 다시 바꿔 써볼게요. 아까 에러 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이는 리스트 ARR의 값으로 바꿔서 넣어보면 동작을 해요. 요런 차이.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열과 유사 배열을 쓰는 거거든요.